안녕하세요. 소리로 여는 세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작품은요, 시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수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작가님이실 거예요. 김임순 작가님이신데 본래 보건학 박사신데 시도 참 잘 쓰시고 수필도 잘 쓰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또 살면서 겪었던 일로 인해 또 한 번 공감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낭송 준비하게 되었고요. 허락해 주신 김임순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임순 작가님의 수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어머니의 정성, 김임순.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는 날은 무척 추웠다. 1969년 겨울. 어머니는 지각하면 안 된다고 새벽부터 서두르셨다. 꽤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택시를 탔다. 그 당시는 큰 호사였다. 택시 타자마자 큰 엿을 입안 가득 넣어주셨다. 다 먹지 말고 노곤하게 녹이라는 거다. 새벽길이라 예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크고 작은 엿이 교문에 가득 붙여져 있다. 교문에 엿을 붙이면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는 부드럽게 녹은 엿을 받아들고 교문으로 향했다. 유난히 큰 엿을 붙이려니 여의치 않았는지 교문 맨 구석으로 걸음을 옮기셨다. 그곳은 높은 언덕의 끝자락이라 위험해 보여 걱정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갸우뚱하며 중심을 잃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심장이 쿵쿵 뛴다. 그 순간 죽을 힘을 다해 교문을 부여잡고 중심을 잡는 어머니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보였다. 창백한 모습으로 휴 한숨 쉬며 내 곁에 다가서던 어머니.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그 언덕 아래로 굴렀으면 큰일이었다.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없다. 딸이 꼭 합격하기 바라는 어머니의 정성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만들었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더 큰 엿을 붙이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안다. 명문여고에 합격했다. 모두 축하했지만 어머니의 기쁨은 더 컸다. 생명과 바꿀 뻔한 기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웠다. 첫 딸인데다가 중학교도 원하는 학교에 단번에 합격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대견하게 여기셨고 기대가 컸다. 그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치열한 입시를 치를 때였다. 유난히 하얀 교복 하나를 빛내며 추운 겨울을 3번 보내고 자랑스럽게 졸업했다. 그 후에도 난 어머니의 정성으로 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갖는 이유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분신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은 것 같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용어도 생겼다. 자녀가 성장하고 곁을 떠난 후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허전함과 슬픔, 상실감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개인주의 성향 속에서 스스로 빈둥지를 채워가야 하는 시대로 변한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게 없는 어머니, 전쟁통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는 분에게 그런 준비가 있을 리가 없다. 백발에 깊이 주름진 얼굴로 잠든 어머니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젊은 날 횡성미인이라고 불렸다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다만 반달을 닮은 눈썹과 정갈한 안이, 야무지게 담은 입술만이 젊은 시절 미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금도 아들, 딸이 오면 노구를 이끌고 맛있는 걸 준비하시려고 정성을 들이신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시던 솜씨도 사라졌다. 미각조차 퇴화하니 간을 못 느껴 대부분의 음식이 짜다. 그래도 아들과 딸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어머니의 정성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코끝이 시리다. 치악산 계곡, 김임순. 여름방학이 되면 치악산에 갔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주역에 도착하면 다시 구룡사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 구불구불 산길이 얼마나 신기한지 서울에서만 살던 나에겐 별천지였다. 방학 때마다 어머니와 이모 댁을 방문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누리는 호사였다. 새벽에 외사촌 언니 따라 산을 넘어가면 발목까지 이슬이 흠뻑 젖었다. 새소리도 들리고 오솔길도 신기했다. 풋고추 따는 재미도 있었고 싱싱한 고추를 시골 된장에 찍어 먹는 맛 또한 신선했다. 남동생만 둘이 있었으니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이고 언니라고 불러주는 외사촌 동생도 친절했다. 서울에 돌아가면 한동안 듣지 못할 호칭이었다.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다. 친정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자랐지만 시댁에서는 참으로 부족한 며느리였다.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빨래도 잘 못하고 청소도 요리도 모든 게 서툴렀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 평가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느꼈다. 외로웠다. 슬펐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나간 오후 아들을 업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아기 기저귀 몇 개만 가방에 넣고 낯선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걷다가 치악산 계곡이 생각났다. 그곳에 가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작정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갔다. 처음으로 혼자 표를 끊고 기차를 탔다. 답답하던 속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구룡사행 버스를 타고 이모 집에 도착한 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이모는 아기만 업고 들어서는 나를 보며 처음에는 반색을 하셨다. 그러다 나의 행색이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려주셨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3일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그 사이에 남편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었다고 하면서 걱정 많이 한다고 말씀하신다. 시댁에는 아무 말씀 마세요 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조금 후 전화가 왔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전화로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셨던 거다. 다음날 새벽 남편이 치악산 이모댁으로 왔다.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상황이 숨막히고 죽을 것 같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같이 집에 가자는데 난 차에 탈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 3일이 지난 후 나는 시댁으로 들어갔다. 산후 우울증이었다. 그때는 그런 용어조차 들은 바 없었지만 요즘에는 자주 나오는 병명이다. 산후 우울증은 아기를 낳은 후 우울해지고 불면 상태가 되면서 의욕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질환이다. 심하면 자살하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출산 후에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출산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부담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친정에서는 딸과 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며느리가 되고 형수가 되고 올케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순간 어머니가 되었다. 순간에 바뀐 정체성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철없던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시집살이였지만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였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김임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걸 갖게 되었다. 오래된 것인데도 추억이 남아있어 버리지 못하니 물건은 늘어만 간다. 그럼에도 아직 갖고 싶은 게 있으니 마음을 비우지 못한 탓인지도 모른다. 고운빛 비단자수 병풍을 갖고 싶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자수병풍을 만들고 싶다. 여고 시절 수의 시간에 하얀 천을 수틀에 끼워 초록색 실로 나뭇잎을 수놓았다. 하늘색으로는 강물을, 붉은색과 노랑으로는 꽃을 심었다. 자수를 놓다 보면 어느새 근심도 걱정도 잊곤 했다. 명상이 따로 없었다. 그렇게 병풍 한 폭이 완성되면 두 번째 새 병풍에 자수를 놓아야지. 8폭 병풍이 완성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삶을 수놓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진 뒤에 놓아드리고 싶다. 내가 지은 집을 갖고 싶다. 남이 지어놓은 집에서만 살았다.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은 오래 살고 난 후에야 생긴 꿈이다. 하늘과 땅을 품은 창이 넓은 집, 거실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천장은 높으면 좋겠다. 나만의 아지트 작은 다락방도 만들어야지. 앞마당에는 예쁜 꽃밭이 있으면 좋겠다. 맨 뒤에는 키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을 심고 그 앞에 백일홍과 다알리아도 심어야지. 앞쪽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채송화와 봉숭아를 심어야겠다.
어머니는 봉숭아 꽃이 피면 달이 환한 보름밤에 백반을 곱게 갈아 손가락에 물들여 주셨다. 다음 날 아침 붉게 물든 손가락을 보면 참 신기했다. 집을 끼고 모퉁이를 돌아 자그마한 텃밭이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매운 청양고추도 심고 알토마토랑 오이도 심어야지. 잘 자라는 상추도 실한 것으로 심으면 좋겠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내 집을 내 손으로 지을 날을 꿈꾼다. 지혜의 향기가 풍기는 수필집을 갖고 싶다. 열심히 살았다.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성껏 따뜻한 마음으로 쓰고 싶다. 고난과 좌절 곳에서 다시 우뚝 선 기억들을 찾아서 나를 확인하고 싶다. 내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싶다. 돌고 돌아 이곳에 왔으니 나처럼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지름길을 알게 해주고 싶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꼭 갖고 싶으면 내가 만들어야 한다. 정년퇴임 이후까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앙드레지드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을 믿어라.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도 꿈을 꾼다. 어머니란 단어가 가슴에 와서 콕 박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머니를 떠올리셨나요, 저처럼?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내 스스로의 삶, 이런 걸 떠올리셨을까요? 어머니, 엄마, 이런 단어들은 참 내 어머니가 아닌데도 남의 어머니인데도 들으면 울컥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정말 무서운 뉴스들을 많이 접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하면서, 그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좋은 자녀가 된다는 거, 정말로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김인순 작가님의 어머니, 김인순 작가님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김인순 작가님의 또 다른 수필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함께 해주신 소요새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또 잠 못 드는 밤 다시 만나요.